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송미진.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남편과 함께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원래 부산 출신이지만 남편의 일 때문에 지금은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에 살기 시작하고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사했을 당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지인이 없는 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웃 사람들이 신경 써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웃 사람들은 모두 친절한 분들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을 빼고는 말이죠. 그 한 사람은 바로 김향기라는 아이 엄마입니다. 우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습니다. 맞은편이라고 해도 향기 씨의 집은 우리 집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커다란 집입니다. 사실 향기 씨네는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의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향기 씨는 10여 년 전 서울에서 시집 온 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이라는 것과 조금 부자라는 것을 방패 삼아 우리 같은 서민들을 가난뱅이라고 내리깔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 미진 씨, 그 점퍼 어디서 샀어? 네? 이거요? 이거 홈쇼핑에서 샀는데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향기는 브랜드 로고가 커다랗게 새겨진 코트를 이것 좀 보라고 휘날리면서 뭐? 그 싼 가격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니면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작이네. 별로 부끄럽지는. 그리고 그 피부는 뭐야? 기미투성이잖아. 제대로 선크림은 바르고 있는 거야? 제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선크림은 바르고 있어요. 이건 기미라기보다는 주근깨예요. 어릴 때부터. 이러니까 시골에서 온 가난뱅이는 싫다니까. 저렴한 옷에 저렴한 화장품을 사용하니까 피부는 점점 노화되고 있잖아. 정말 빈털털이나 다름없네.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밖을 돌아다니다니.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쪽팔리게.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집 근처에는 돌아다니지 말아줘.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도 집은 맞은편이고. 나는 이만 가볼게. 오늘은 지훈 씨의 아내분과 식사 약속이 잡혀있거든. 내가 몇 번을 반론을 제기해도 향기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최악이었던 것은 향기는 틈만 나면 자신의 아들인 유성이를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뭐 어때? 이웃의 정으로 말이야. 하지만 저는 아들이 집에 오면 다시 학원을 데려다 주러 가야 해서요. 뭐? 학원이라고? 가난뱅이 주제에 학원을 다니고 있어? 건방지네. 상관없어. 데려다 주고라도 상관없으니까 꼭 데리고 있어줘. 나는 외치라고 할 테니까. 네? 결국 향기는 예정대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들을 데려다 주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학교에서 돌아온 유성이가 커다란 집 대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가엾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한번 들여보내기 시작하면 또 맡아줘 라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나는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놔두려고 했더니 이웃 중 한 분이 경찰에 연락해서 유성이를 경찰서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계기로 주변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야? 유성이만 불쌍하게 됐잖아! 라고 향기의 남편에게 호되게 혼난 모양인지 향기는 아이를 두고 외출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향기가 아이를 맡기는 일은 없어졌고 조금은 반성을 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향기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미진 씨가 데리고만 있어줬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잖아! 라며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고 자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받는 것도 뭐 괜찮아요. 현관문에 껌을 붙여놓거나 벨티를 하는 등 어쨌든 아이들이 할 만한 장난이 수십 번. 처음에 우리는 정말 이웃집 아이들이 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현관문 쪽에 CCTV를 설치해 놓았더니 껌을 짝짝 씹으면서 뱉어내더니 주변을 흘깃흘깃 보면서 우리 집 현관문 손잡이에 껌을 붙이고 있는 향기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증거 영상도 쌓였겠다. 슬슬 경찰에 신고나 하러 가볼까? 하고 생각할 즈음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괴롭힘이 시작되고 2달쯤 지났을 때 우리가 사는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살던 우리 가족이 눈을 본 것은 강원도에 이사 오고 나서 처음이었기에 처음에는 쌓인 눈을 보면서 엄청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랑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눈이란 건 참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뿐이었습니다. 강원도의 강설량은 생각보다 더 심해서 무릎까지 눈이 쌓이면 눈을 치우는 게 힘들어서 매일 일기예보를 보면서 눈 마크를 볼 때마다 또 눈이야? 하고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눈이 쌓인 날이면 현관과 차고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차가 나갈 수가 없었고 이웃분들도 모두 새벽부터 눈을 치운 뒤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편 건너편 집의 향기네는 자신도 아들인 유성이도 눈을 치워본 적 없는 게 자랑인 모양인 건지 그날도 언제나처럼 남편분이 혼자서 눈을 치우고는 출근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는 남편이 도로가 쪽으로 치운 눈을 우리 집 쪽 도로로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눈을 치우고 나서 쌓아둔 눈은 도로 쪽에 있는 하수구 쪽에 쌓아놓는 것이 상식이었고 도로에 뿌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향계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쌓인 눈은 검게 변하면 더러워지잖아. 우리 집 경관이 안 좋아지는걸?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녹으니까 상관없잖아. 녹기야 녹겠지. 하지만 한겨울에는 도로의 모양에 따라 배수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안 좋은 도로에서는 거대한 무릉덩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너무 멋진 빙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앞이 아닌 향기의 집 앞에 있는 도로에 말이죠. 사실 향기의 집 앞에 있는 도로는 조금 뒤틀려 있어서 전부터 무릉덩이가 생기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우리 집 도로 쪽으로 뿌린 눈이 녹아 물이 되어서 그러고는 향기의 집 앞에 있는 뒤틀린 도로에 흘러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향기의 남편은 매일매일 눈을 치워서 도로가 쪽으로 쌓아뒀지만 향기는 남편이 나간 후에 어슬렁어슬렁 눈 치우는 삽을 들고 나와서 남편이 쌓아놓은 눈을 우리 집 앞에 계속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아버린 눈은 뒤틀린 곳으로 흘러가 빙판이 되고 눈을 흩뿌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자 며칠 후에는 심하게 울퉁불퉁한 빙판이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되자마자 커다란 덤프트럭이 울퉁불퉁한 빙판에 타이어가 미끄러져 향기의 집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조금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길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만 향기가 필사적으로 만든 빙판길이 대형 덤프트럭에게 짓밟히고 말았지만 아직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로 눈을 뿌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 향기는 경찰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향기는 경찰에게 나는 단지 눈을 치우고 있었을 뿐이야 라고 진술했지만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찍힌 것은 실실 웃으면서 우리 집 도로 앞에 눈을 열심히 뿌리는 것이 찍혀 있었으므로 변명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향기는 경찰에게는 벌금을, 덤프트럭 기사에게는 손해배상을,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까지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받은 것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하였고 반파된 집의 수리비를 합쳐서 청구액은 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간 것 때문에 남편분의 성격상 결혼관계를 이어가기는 곤란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유성이는 남편분이 맡기로 했으며 향기는 빚을 떠안은 채 혼자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향기의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의 전업주부였기에 부모님은 예금 통장으로는 모자라서 집을 팔아서 딸의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향기가 눈을 뿌린 이유를 미진 씨를 괴롭히려고요 라고 말했다고는 하지만 만약 빙판이 우리 집 앞에 생겨서 남편이나 아들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지만 우리 가족은 다행히도 무사했고 결국 향기는 소중한 아들도 집도 돈도 전부 잃었으니 충분히 벌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이 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은 그만두었습니다. 강원도로 이사 오고 나서 4년 이제서야 향기의 위압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